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요동치는 베트남 정치를 분석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져서 바로 후속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국가주석과 국회의장이 부패 혐의로 사임하는 베트남 정치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해서 무언가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베트남 국회가 만장일치로 또럼 공안부 장관을 국가주석으로 선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회는 같은 날 전 따임만 국회 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공안부 차관이던 쩐꾸옥도를 공안부 장관 직무대행에 임명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국가주석은요, 상징적인 역할이 크긴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서 권력 서열 2위 자리입니다. 사임한 국회의장 자리까지 채워지면서 이른바 권력 4인방 4개의 기둥으로 불리는 이 권력 핵심 4명이 다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또런 국가주석은요, 공안부에서만 40여 년을 근무한 공안통으로서 반부패 운동을 지휘한 강경파 인사입니다. 응앤부정 서기장을 따라 불타는 용광로라고 불리는 부패 척결 수사로 수천 명을 체포하고 또 처벌하는 핵심 인물이 공안부 장관 또럼 국가주석이었습니다. 지난해 응앤수원부 국가주석, 또 판민빈 부득담 부총리, 올해에는 트엉주석하고 후에 국회의장, 또 정티 마이 당조직위원장 등등 차기 지도자급 후보자들이 모두 사임하면서 생긴 권력 공백 상태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정리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런 국가주석의 선출로 베트남의 권력투쟁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26년 차기 당대회를 앞두고 퇴임이 불가피한 종 서기장을 이어서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공산당 체제가 갖는 숙명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럼 주석이 차기 서기장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확보는 했지만 같은 공안부 배경을 갖는 판민진 현 총리도 여전히 차기 서기장 후보입니다. 남부 출신 전 타임만 국회의장은 아직은 권력 핵심을 노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죠. 현 베트남 권력 서열 1위부터 3위가 모두 북부 베트남 출신이고요. 모두 강경 보수파라는 점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국가 운영은 어느 한 세력의 일방적인 주도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역과 출신, 또 이념적 성향 이런 것에 따라서 균형 잡힌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가 갖는 안전성이 최대 장점이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지도부의 구성은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문제는요, 최고 지도자들조차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양날의 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그들 자신을 향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경제 문제, 즉 산업구조 혁신이라든지 해외 무역 관리 문제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 유지 등의 문제 등을 유능하게 처리해 나가는 데는 현 서기장, 또 국가주석, 총리가 모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베트남의 장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듭니다. 오늘은 정리된 베트남 최고 지도부 구성을 알려드리면서 요동치는 베트남 정치의 후속편으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